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미국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던진 한마디가 유출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요하다. 그들 없이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미국이 그 자존심 강한 미국이 한국 기업 앞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하루 만에 15% 급등했습니다. 74,80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죠. 시가총액은 무려 47조 원. 코스피 전체 7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올해 신규 수주 10조 7천억 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겁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파트너십 강화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절실하다. 펜타곤의 한 장성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우위? 이제는 옛말이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현장에 있던 CNN 기자는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미국이 기술 종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미국 기술 혁신의 심장부가 지금 초비상입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의 에너지 기술 없이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I 혁명? 전기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기술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텍사스 주지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텍사스에 공장을 지어준다면 주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세금 면제는 기본이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남부주들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시간 주의 한상원 의원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을 일본에 빼앗긴 것처럼 이제는 에너지 산업마저 한국에 빼앗기는 건가?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더 충격적인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미국 최고의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 기업이지만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한국의 새로운 거인이 탄생하고 있다. 심지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나섰습니다. X구 트위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하지 않으면 테슬라의 미래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제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국 정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처음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은 초당적 과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갈라졌습니다. 텍사스의 한 트럼프 지지자는 분노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외치더니 결국 한국 기업에 의존하자는 거냐? 이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였냐? 하지만 플로리다의 또 다른 지지자는 현실론을 폈습니다. 중국과 싸우려면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다. 연방의회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원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왜 미국은 SMR 기술에서 한국에 뒤처졌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미 에너지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원전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다. 한국은 꾸준히 투자했고 우리는 정치적 논쟁만 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2024년 대선의 승부처인 러스트벨트 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우리 주에 유치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정치 분석가들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가 2024년 미국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 하나가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사태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주권을 지키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연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패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면 톱으로 한국 새로운 에너지 패권국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마저 무릎 꿇은 한국의 원전 기술, 유럽은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 독일은 특히 충격이 컸습니다. 원전을 포기한 독일이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미국까지 굴복시켰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일본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을 견제하던 일본 언론들이 이번엔 다른 논조를 보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춤한 사이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했다. 일본의 완패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은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다. 심지어 중국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아시아의 자랑이다.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는 아시아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료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과 손잡으면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 큰 타격이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없이는 2050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 호주, 캐나다도 가세했습니다. 우라늄 자원을 가진 이들 국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진짜 실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창원 본사, 이곳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한 엔지니어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SMR 원자로 압력 용기, 전 세계에서 우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못 만듭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게 시작입니다. 3조 8천억 원? 아닙니다. 추가 발주를 포함하면 5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미국 가스터빈 수출은 더 놀랍습니다. 수조원대 계약이 4분기에 줄줄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지멘스를 제치고 한국 기업이 미국 전력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SMR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X-에너지. 미국 SMR 3대 기업이 모두 두산에너빌리티와 손을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없이는 SMR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원전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MR의 핵심은 원자로 압력 용기인데 이걸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뿐이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생산 설비를 갖춘 곳이 여기뿐이다. 창원 공장의 규모를 아십니까? 축구장 10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품 하나하나가 수천억 원짜리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2030년까지 수주 목표를 10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1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국 1년 예산의 16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입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미국 가겠어요? 여기가 세계 최고인데. 미국 엔지니어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두산그룹 회장의 비전은 더 원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산업부는 불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러브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옴시티에 두산에너빌리티의 SMR을 설치하고 싶다.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 UAE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라카 원전에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한국과 하고 싶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해달라. 폴란드 총리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 인도 모디 총리도 나섰습니다. 14억 인구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합작회사를 만들고 싶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미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리튬 배터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청정 에너지는 원전이다. 한국이 우리의 미래다.
동남아시아는 더 적극적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면 법인세 20년 면제, 부지 무상 제공, 모든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경쟁적으로 조건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 싱가포르는 아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면 국부펀드에서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아프리카까지 나섰습니다.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아프리카의 파트너가 되어달라. 심지어 러시아까지 은밀히 접촉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서방 제재로 어렵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외치던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트럼프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미국에 왜 없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그녀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일론 머스크, 남아공 출신입니다. 구글 CEO, 인도 출신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혁신 기업 대부분이 이민자가 세웠거나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H-1B 비자를 제한하려 합니다. 외국인 인재를 막겠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H-1B 막으면 미국 기술 산업은 끝이다. 바이든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인재를 막으면서 어떻게 중국과 경쟁하나? 그런데 정작 트럼프 기업들은 H-1B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CNN이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기업이 고용한 H-1B 비자 외국인만 500명이 넘는다. 이 모순을 한국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거부한 인재들을 한국이 받겠다.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삼성, LG, SK, 현대차가 일제히 나섰습니다. 미국이 버린 인재를 우리가 모시겠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스탠퍼드, MIT 출신 인도인 엔지니어 100명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우리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대대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미국 원전 엔지니어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연봉? 미국보다 많이 준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미국 언론이 자조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인재를 쫓아내고 기술 패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있다. 그리고 어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경주 신라 천년의 고도에서 한미 에너지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왜 경주일까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미국 건국 250년? 우리에겐 어제 일이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한다.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을 간청한다. 한국산업부 장관은 당당했습니다. 협력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등한 파트너로서다. 더 이상 한국은 을이 아니다. 회담장 밖에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월성 원전을 배경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최신 SMR 모형이 전시됐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10년 정도 투자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 순간 CNN 기자가 중계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구걸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경주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시장의 우선 공급권을 갖는다. 사실상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중국 CCTV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 외교의 교과서다.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시아의 시대,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 기술 패권국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100조 원?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봅니다. 한강의 기적? 이제는 원전의 기적이다.
미국이 무릎 꿇은 날 대한민국이 우뚝 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K-파워입니다.